예.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진두지휘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분당재생병원장. 그런데 이 분당재생병원이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이고 또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을 정상화시킬 예정입니다. 부족한 업무 역량으로 역학조사팀이 원하는 자료를 알아채지 못해서 현재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드린다는 입장 표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자면 병원 입출입하는 사람의 명단을 누락해서 경기도에 넘겼다는 건데 그 누락 명단에 병원장도 있었다, 뭐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병원장이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김강리 차관이 참여했던 그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명단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병원 안에서 279명인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135명만 줬다. 그래서 144명이 누락된 거다. 이걸 과연 그럼 병원에서 고의로 했느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3월 5일 날 첫 환자가 나오고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방역에 힘쓰다 보니까 사실 그 병원 내에서도 자가격리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인원이 부족했고 또 이런 사태가 처음이어서 대응하는 매뉴얼도 없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능력이 부족했고 이런 데서 나온 실수인 거지 예. 고의로 명단을 누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경기도 그 코로나 긴급대책반에서 병원 현지에서 모든 사항을 지금 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서류를 보고 그 장소 실험실이나 병실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개를 숙인 거군요. 예, 장혜철 변호사님. 저는 사실 병원이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명단이 어떻게 추가가 됐느냐. 예. 처음에 CCTV를 병원이 경기도에 제공했습니다. 그 CCTV를 보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검토했는데 병원에서 이 81번 병동에 출입증 기록이 있다. 이 출입증 기록으로 격리자를 더 찾아보자는 이 아이디어를 다름 아니라 분당재생병원에서 경기도에 먼저 제공했습니다. 출입증 기록과 대조해보니까 더 많은 누락자들이 나온 거죠. 병원이 만약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려고 했다면 먼저 출입증 기록 검토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병원과 지자체가 싸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힘을 쓰는 건데 지금 각 의료진이나 병원 같은 경우도 과부하 상태에서 정말 밤잠 못 잃어가면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근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태를 가지고 병원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네. 지금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거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 병원을 몰아붙이면서 고발을 운운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이 책임지고 또는 실수에 대한 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방역을 좀 더 꼼꼼하게 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인가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명단을 빼뜨릴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자꾸 뭐 신천지 같은 경우 물론 많이 잘못했지만 어떤 적을 만들어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정말 실무적인 방역에 조금 더 힘쓰는 게 먼저이지 지금 일선 병원을 고발 운운하면서 고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기자회견에서 할 타이밍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재생병원 논란 말고도요. 걱정스러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 3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겁니다. 신 교수님. 예. 자가격리 어기고 뭐 여행을 갔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겁니까? 그렇죠. 3명이 확진이 됐는데 첫 번째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었고요. 그 사이에 확진되면서 두 번째 확진자한테 연락이 간 것이죠. 검사를 해봐라. 근데 이 두 번째 확진자가 2주간의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태안에 1박 2일 여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태안군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을 받게 되게 됐습니다. 예. 세 번째 환자는 뭐 자가격리 중에 확진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두 번째 확진자가 좀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럼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헝가리에서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헝가리는 지금 발생 상황을 보면은 세계에서 한 70위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확진자가 73명, 사망자가 1명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들 아니면 이 출전 과정에서의 다른 선수와 접촉했을 가능성 그리고 공항에서의 접촉 가능성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제 정리해보기 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 신 교수님이랑 짧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가
타이레놀이라는 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신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뭔가 이 발열 증상이 났을 때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러 타이레놀.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게 좀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WHO가 섣불리 발표한 게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ACE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이부프로펜은 이 수용체에 작용을 하고 타이레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해열제는 타이레놀을 권고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ACE라는 수용체에 작용한다고 해서 더 악화될지 아니면 더 완화될지 그런 검증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섣불리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의료의 내부에 그런 중론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100% 타이레놀 뭐 믿지 말고 조금 뭐 먹긴 먹더라도 좀 생각을 좀 하고 먹어야 돼.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감기약, 해열제 할 때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꼭 어떤 걸 먹어야 된다는 결과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